이번 시간에는 이제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죠. 핵심적인 것들이죠. 경제랑 관련해서. 더 깊은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 전문적인 얘기가 돼버려서 설명을 해도 알아듣기 힘들어요. 14가지 핵심적인 내용들만 잘 알아도 많이 아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면 시장과 자본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아니 뭐 이제까지는 없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시장을 파괴하면 유토피아가 온다느니 자본을 파괴하면 아주 좋은 사회가 온다느니 그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시장이 무엇인지 자본이 무엇인지. 시장이 무엇인지 자본이 무엇인지 알아야 또 이러한 것들이 기능을 알 수 있잖아요. 잘 몰라요. 14가지만 잘 알아도 굉장히 많이 아는 거예요. 물론 뭐 시장과 자본을 감지하는 사람들은 있죠. 있는데 그래서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신념이 안 돼요. 신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시장은 뭐라 했죠? 풍요롭게 살기 위해 인간이 만든 제도라 했죠. 어떻게 풍요롭게 하죠? 교환을 통해서. 그래요. 교환을 통해 풍요를 이루어지게 해요. 그리고 또 어떠한 기능이 있다 했죠? 가격을 통해서 조절을 한다 했죠. 그 공급량들을. 조절 기능을 통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킨다. 그렇죠. 저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죠. 구체적인 메커니즘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요. 이런 시장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질 일이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 시장이 인간에게 풍요를 제공하는 한까지 없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떤 조건 속에서 없어질 수 있나요? 인간 개개인이 시장이 없어도 풍요롭게 살 수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뭐 개개인이 뭘 가져야 어떤 수단을 가져야 되겠어요. 스스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는 시장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시장을 그러면 그런 시대가 언제쯤 돌아야 할까요? 1000년 뒤, 2000년 뒤, 3000년 뒤, 더 뒤일 수도 있고 한 5000년쯤, 서기 5000년쯤 되면 그런 시대가 온다 했죠. 그래요. 한 3000년 뒤에 태어났어야 좋은 거예요. 그래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바래서는 안 되겠죠. 100년 뒤도 마찬가지고, 200년 뒤도 마찬가지고, 300년 뒤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런 시대는 안 태어난 거를, 안 태어난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고. 열심히, 시장 속에서 열심히 살면서, 그래요. 자본을 발전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시장 속에서. 그래요. 시장이 필요 없어질 때까지 시장은 존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본은 뭐라 했어요? 삶의 터전이죠. 삶의 터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자본이라 하면 딱 이제 자본을 구성하는 것들을 보면 뭐 기계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 뭐 큰 건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별게 다 있죠. 그거는 원시 시대로 치면 뭘까요? 뭐 어떤 것들이 그렇게 바뀐 걸까요? 뭐 돌도끼, 뭐, 돌망치,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돌로 만들고, 뼈로도 만들고, 짐승들이 뼈로도 그런 걸 만들었죠. 그래요.
그 원시인이 자기 자본인 돌도끼, 뭐 돌망치, 뭐 그런 거를 미워해서 뭐해요? 미워서 이런 거는 필요 없어 이러면 뭐해요? 그냥 맨몸으로 필요한 걸 사냥을 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본을 미워하는 거는 원시인이 돌도끼를 미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보짓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지식, 경제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현 시대에도 보면 수준이 매우 낮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매우 낮아. 잘 모르는 거예요. 시장이 뭔지 자본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인간에게 이로운 건지 해로운 건지 어떤 행위가 옳고 그른지조차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시장과 자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14가지를 잘 설명했는데 그것만 잘 알아도 많이 아는 거라 했죠. 그래요. 지금 어떤가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고 이런 시대는 갑자기 나타난 건데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엉터리죠. 쓰레기 같은 생각인 거죠. 모르면 그냥 알 때까지 연구를 하든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시장은 뭐 고대부터 있었죠. 고대부터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자본은 뭔가요? 원시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 시대는 고대부터 조금씩 결합이 됐죠. 시장과 자본이 지금은 완전히 결합돼 버린 거죠. 완전히 결합된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 지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은 원래부터 존재했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라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용하는 이상 자본주의 시대는 그냥 계속 자본주의 시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뭔가요? 시장이 결합되어 있죠, 자본과 완전히. 그 시장 지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조금씩 결합하다가 완전히 된 거예요.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시장도 그렇고 자본도 그렇고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그래요. 시장과 자본이 결합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번에 얘기했죠. 생산성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자본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자본이 커지면 자본과 돈 많이 벌게 되고 직업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본 속에는 근로자의 소득과 직업이 있는 거죠. 소득도 증가하고.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요? 또 그게 또 화폐로 표시돼서 의지를 발생시키죠. 확장의 의지를 강화하는 거죠. 확장의 의지는 뭐 고대부터 있긴 있었지만 시장과 결합하면서 그 화폐로 딱 표시되면서 확장의 의지를 막 생기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빨리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본을 막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직업도 생기고 소득도 생기고 근로자의 소득도 생기고 자본가의 소득도 증가하고 뻔한 거죠. 확장의 의지를 강화시키. 그럼 뭐 어떤 기능이 있나요? 고용을 안정시키겠죠. 직업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자꾸 자본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또 생산성을 증가시키려는 의지도 강화시키죠. 왜? 비용을 줄이면 판매 금액이 그대로인데 비용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하겠죠. 또 뭐 어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생산성이 좋아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새로운 상품이 하여튼 생산성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하여튼 생산성을 증가시키려는 의지가 작용하죠. 그러면 생산성이 증가한 곳을 보면 어떤가요? 기업이든 국가든 구성원들 개개인의 소득이 커지죠. 그래요. 구성원 개개인의 소득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의지들을 생성시킨다. 의지를 생성시키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려는 의지가 생산성 좋은 이제 자본들이 막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생산성 안 좋은 곳의
자본이 그쪽으로 이동하거나 또 근로자들도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구조원 개개인이. 그래, 좋은 거예요. 그래요. 시장을 잘 구성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좋은 자본이, 여건이 좋은 자본이 생기는 만큼 여건이 안 좋은 자본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요. 좋은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한국인들이 일하지 않는 공장에 보면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동남아에서 많이 오죠. 그 사람들 왜 오나요? 한국인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이 그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뻔한 거죠. 거기서 일하려면 더 안 좋은 조건에서 일해야 되겠죠. 자기 나라에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3, 40년 전에 되게 열악하게 일했죠. 그러면서 또 자본과 시장을 공격하는 이들은 이 자본과 시장이 악해서 그렇게 열악하게 일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노동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 외국인 노동자는. 그 시대에는 그렇게 일 안 하면 더 안 좋은 곳에서 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 거예요. 자꾸 그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이 발전하면서 더 좋은 자본들이 생기면서 여건이 더 좋은 자본들이 생기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되는 것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시장과 자본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신분제도를 날렸죠. 모든 고대에 있었던 차별들을 철폐시키죠. 성별, 뭐 인종, 지역, 나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능력에 따라 차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에 따라. 능력에 따른 차별은 불평등을 일으키나요? 아니라는 능력에 따른 차별은 불평등이 아니라는 거죠. 평등의 실현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시장과 결합한 자본이 그 시장이 뭐예요? 시장 시장이 뭘 가능하게 하는? 시장은 어떤 존재인가요? 자유주의자면서 평등주의자인 거죠, 시장. 자유와 평등도 다 시장이 발전하면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시장과 결합한 자본이 발전하면서 생긴 거죠. 그걸 실현시켜버린 거예요. 자유와 평등. 그 원리는 설명드렸죠. 그래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의 자본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장과 결합한 자본. 한국. 이제 10억 달러죠. 10억 달러. 640억 달러죠. 600억 달러면 6천억? 한 60조 정도 됐죠. 60조. 1980년대.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1725조 되죠. 국민 총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많이 성장을 한 거예요. 무엇이 성장시켰나요? 1970년대는 80억부. 금액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뭐 금액만큼은 성장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도 많이 성장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보릿고개에 있어가지고 굶어 죽고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 많았죠. 그게 뭐 복지를 통해서 그런 가난이 해결됐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을 도입하고 또 그 자본을 잘 이용해서 시장과 결합한 자본을 잘 이용해서 상당 대부분의 가난을 다 해결해 버린 거죠. 그래요. 그래요.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이 1970년대만 하더라도 경제 규모가 한국의 11.2배였어요. 근데 막 공산주의 한다고 그랬죠, 중국은. 그러니까 1980년대에는 2.9배로 줄었어요. 한국은 막 발전하는데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920억 불에서 1900억 불로 이렇게 됐다는데 10년간 화폐 가치 떨어진 거 생각하면
발전 속도는 거의 제로였을 수도 있어요. 중국 발전은 아예 없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2.9배, 1990년대는 우리나라 1.3배. 그 국토 면적하고 인구를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 총소득이 우리나라 1.3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신 차렸죠, 중국도. 큰일 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 했나요? 시장을 도입하고 막 시장을 통해서 시장에 기반한 자본을 막 발전시키려고 했던 거죠, 중국도. 그래서 중국이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다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공산주의가 시장과 자본을 부정하는 거예요. 시장에 기반한 자본을 부정하는 거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중국도 그냥 공산당이라지만 공산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권력 집단인 거죠. 그래서 권력을 독점을 하고 있는 그냥 흔히 보는 옛날 왕들이 하던 혹은 귀족들이 하던 그런 정치 집단이지 뭐 공산주의를 추구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시장과 자본을 부정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뭐 시장을 도입한 자본을 육성하면서 중국도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죠. 거의 우리나라랑 거의 차이 없는 상황까지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2.1배 커지고 국민 총소득이 5,300 커지고 지금 한 8배 커요. 그래요. 왜? 중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게 왜 그런가요? 시장과 자본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이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한 게 뭔가요?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딱 보이죠. 미국 어떤가요? 미국은 뭐 이제 1980년대 우리보다 사실 3.9배였는데 지금 한 12배밖에 안 되죠. 그래요. 뭐 미국은 계속 그렇게 성장해왔죠. 멈춘 적은 없죠. 또 규모가 커지면 또 성장하기가 또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도 좀 사실은 좀 제대로 이렇게 시장과 자본을 그래도 가장 잘 지키긴 했지만 많이 훼손됐죠. 그래요. 미국도 많이 훼손됐어요. 더 자본과 시장을 발전시키지 아니 뭐 발전시킨 건 사실인데 좀 그 시장과 자본을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죠. 지금까지 오면서 그래요. 독일 어떤가요? 1970년대는 우리보다 26배 컸죠. 지금 14.7배.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한 3배까지 떨어지다가 2010년도에 지금 한 2.4배 크죠. 국민총소득이. 한국이 많이 따라잡았어요. 몰갈쇼 따라잡았어요. 시장과 자본으로 발전시키면서 따라잡은 거죠. 그래요. 유럽이 많이 따라잡혔죠. 한국에게. 유럽 별로 이렇게 본받을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게 어디서 생겼나요? 자본과 시장과 자본, 시장 지배 시대를 제일 빨리 문 연 곳이 유럽 국가들인 건 사실이지만 또 시장과 자본을 부정하는 이론들,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사람들 역시 유럽에서 먼저 생겼죠. 뭐 사회주의 이런 거 다 그 유럽에서 생긴 거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막 실현하려고 했죠. 자국의 자본을 파괴하려 하고 시장을 훼손하려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저질렀죠. 그나마 독일은 좀 나은 편인 거예요. 영국 보세요.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1970년대에 16.9배, 2000년대에 한 3배, 지금 1.6배, 별 차 안 나요. 한국하고. 국민 총소득으로 봐도. 영국도 마찬가지죠. 사회주의 한다면서, 뭐 그러니까 사회주의 어떤 이론들을 도입한다면서, 뭐 독일도 그래, 다 유럽 국가들 다 마찬가지였죠. 그 1940년대 공산화된 국가들 많았죠. 동유럽이 그랬죠. 그 나라들 다
한국보다 못 살잖아요. 멸망하고 거의 공산국가 하다가 공산국가를 다 멸망했잖아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요. 이탈리아 한번 볼까요? 이탈리아도 우리나라보다 뭐 한 13.7배 크고 7.4배 크고 그랬는데 좀 잘 보세요.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의 1.2배밖에 안 돼요. 거의 비슷해요. 국민총소득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1,720조 그러니까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7천억 불 되죠. 근데 뭐 이탈리아는 2조 불 2조 불 되죠. 2조 불. 그래요. 거의 차이도 안 나요. 옛날에는 차이가 많이 났죠. 이탈리아도 잘 살았죠. 우리나라보다 한 13배 잘 살았죠. 1970년대에는. 국민 총소득이 13.7배 컸죠. 쭉 한 2000년대 한 2배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1.2배. 국민 총소득으로 봐도 뭐 별 볼 일 없어요. 유럽 국가들을 본받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유럽 국가들도 정신 차리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그래요. 지금까지 진행한 정책들을 보면 유럽 국가들 본받을 게 뭐 없대요. 시장과 자본을 부정하면 그냥 끝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시장 지배 시대가 지속되는 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장과 자본을 중시하면 발전하고, 중시하지 않으면 이렇게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스페인도 볼까요? 스페인도 우리보다 한 5배 컸죠. 잘 사는 나라였죠. 대한민국에 비하면. 2000년대에는 우리랑 똑같아졌죠. 1배. 2020년에는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그래요. 1조 4천억 불 되죠. 우리는 1조 7천억 불 되죠. 그래요. 우리보다 뭐 약해졌어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봐도 이탈리아 같은 나라 보면 보세요. 1990년대에 90년에 1조 불 가까이 되는데 또 1조 좀 줄었죠. 1조 1,300억 불 정도 되죠. 1조 그전에 1조 1,600억 불 했는데 줄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그 뻔한 거예요. 시장과 자본을 부정해서 내 자세히 조사는 안 했다만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거 했겠죠.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 시장과 자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역사가 짧은 것도 있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죠. 2010년도에 한 1조 4천억 불 됐는데 2020년도에 2018년에 1조 4천억 불 뭐 별 차이 없는 거죠. 화폐가 가치가 떨어진 건 생각하면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아무리 잘 살아도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나요? 아무리 잘 살아도 시장과 자본을 경시하면 쪼그라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직업도 사라지고 소득도 감소하고. 스페인은 한국보다 못한 거죠. 국민총소득 봐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잘 살아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다시 정신 차리면 되겠죠. 시장과 자본을 중시하면 또 회복되겠죠. 그래요. 딱 법칙인 거예요. 뭐 유럽의 뭐 어떤 제도가 뛰어나더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헛소리라 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시장과 자본을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과 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시장과 자본을 중시하지 않으면 다 그냥 간다는 거. 맛이 간다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국가들을 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럽 국가들이 옛날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럽 국가들이 아주 잘 살았죠. 그 잘 산 이유는 몰랐던 거예요.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나라들이 마찬가지죠. 국가의 번영을 가져다주고
최근 현대 국가들이 구성원들을 잘 살게 하고 다 예전에는 절대 빈곤이 있었죠. 절대 빈곤을 해결해주고 국가를 명예롭게 하고 국민들 잘 살게 한 게 시장과 자본의 발전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겪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을 한번 볼까요? 한국 2000년도에 12,000불인데 지금 33,000불이에요. 중국 2000년도에 927불인데 요즘 그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면서 꽤 많이 올라왔죠. 9,400불. 미국은 36,000불이 63,000불. 독일은 23,000불에서 49,000불. 영국은 28,000불에서 41,000불. 한국과 별 차이 없죠. 이탈리아는 20,000불에서 34,000불. 거의 한국과 똑같아진 거죠. 스페인은 28,000불에서 41,000불.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앞으로 한국도 이제 예전처럼 좀 유럽 사람들이 타락한 것처럼 타락을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까지 언급한 내용에 따라서 한번 하늘나라 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늘나라의 법에는 뭐가 있나요?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하늘나라를 달성할 수 있는 하려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회에서의 하늘나라 법이죠. 왜 그래요? 조선이 왜 멸망했나요? 조선시대에 다 알았죠. 서양이 잘 산다는 거. 일본만 한 건 아니죠. 근데 일본은 뭐 했어요? 메이지 유신해서 산업화했죠.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켰죠. 조선은 안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국민체가 나서 식민지가 돼버렸죠. 멸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지 않은 게 증거예요. 그게 큰 증거. 가장 큰 매국노는 누군가요? 그 시대 조선에서 세국 정책을 했던 흥선대원군 고종 그리고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려 하지 않았던 양반이 사실은 가장 큰 매국노들인 거예요. 그게 역사의 진실인 거예요. 그럼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하면 또 다른 게 뭔가 어떤 법이 생기나요?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이런 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절대자의 뜻이냐? 절대자의 뜻이에요.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려 했던 자들 다 어떻게 했죠? 공산당 국가도 어떻게 했죠? 굶겨 죽이는 거죠. 그게 누가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신인 거예요. 신이 죽이는 거예요. 그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베네수엘라를 보다 알 수 있죠.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계속 굶어 죽죠. 여자들은 매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면서 그런 말들. 생명은 맞죠. 모든 게 하나님에서 비롯되죠. 섭리에 따라서 다 생겨나죠. 암세포라서 그런 거예요. 신은 전체를 보잖아요. 인간은 하나의 큰 생명이라 보세요. 하나의 인간으로 보세요. 모든 인간 하나의 인간으로 보세요.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죽이죠. 암세포를 죽여야 그 사람이 사는 거죠. 그 암세포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하늘나라 법에는. 쭉 지켜보면 사회에서. 자본가와 근로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선택하였으면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자본가 못되게 하고 그런 거 없는 거죠. 누구는 근로자 못되게 하는 거 없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그 선택을 했으면 선택에 책임을 져야 돼요. 자본가는 좋은 상품 만들려 해야 되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근로자는 또 자기가 이제 활동을 파니까 그게 상품이죠. 팔면 가격을 지켜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라. 누가 선택하게 한 거 아니다. 이제 이 말인 거죠. 그래요.
그럼 왜 다 그냥 다 죽여버리지 왜 교화는 왜 귀찮게 교화하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좀 기회를 주려고 그러는 거죠. 원래 죽여도 괜찮아요. 이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얘를 한번 볼까요? 연세대 경제학과 81학번인 신전 의원은 송영길 주대원 등과 함께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 좋다. 마르크스 레닌주의하고 주체 사상한 거 맞다. 신주호 전 국회의원이 옛날에 이제 자기 사회주의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 버리고 자유주의 한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교화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위협이 안 되는 처지에 있으면 교화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나는 사회주의자인 동시에 민주주의자라고 스스로 규정했다. 공직자가 그 시장을 부정하고 자본을 부정하는 사회주의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친 짓인 거죠. 이런 사람은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죠.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건 하늘나라 법이고 실정법은 아니니까 뭐 그래도 뭐 인생을 사람을 죽여서 망치면 안 되니까 법을 개정한 뒤에 죽여야 되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